자, 크로스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다 배우신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하실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육받으신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 당연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다만 시세가 지금 급격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교육자료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 꼭 같이 놓고 보셔야 되니까 잠 깨시고요. 지금부터 가장 핵심 포인트, 크로스의 핵심 포인트 쫓아오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의 속임수 이야기, 이 부분도 사실은 인터넷 뒤지셔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 검색하셔도 이 부분 크로스의 속임수 이해하기 많이 나옵니다. 다만 보시더라도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신 국면도 있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실전 차트까지 놓고 보여드리면서 오늘 다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속임수냐? 이건 사실상 속임수라기보다는 이러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속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까지를 만들거나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임수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러한 흐름, 기대 심리가 있지만 결국은 주 추세는 어떻게 된다? 주 추세는 일단 하락이다. 다시 얘기해서 주 추세, 120일선과 60일, 특히 120일선 기준이 되겠죠, 더. 그리고 6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단기 이평이 가격 반발이 나와서 역별 구간에 가격 반발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20일선이 당연히 쫓아오겠죠. 당연히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일선까지 뚫고 올라가는데 그럼 조금만 더 가면 120일선까지 뚫고 정배열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실상 결과론적인 이유가 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온 이 골든 크로스는 우리가 진성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서 이평선이 돌려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진성의 흐름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하게 정배열로 돌려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리는 흐름,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이 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위에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부분의 주가가 쉽사리, 이 장기 이평이 쉽사리 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다 아는 내용인데 아니죠. 기존부터 교육 아주 지겹게 받으신 분들은 무엇을 깨우칠 수 있습니까? 이 120일선이 어느 시점에 돌려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보는 거예요. 그 평균이 벌써 이만큼 깨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무겁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주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설픈 골든 크로스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속단 표현으로 물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실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제강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울기가 꺾여져 내려왔어요. 상당 부분 꺾여져 내려옵니다. 지금 일부러 캔들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크로스만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캔들이 있으면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여드리는데 장기 이평이 하향 추세, 60일 이평도 하향 추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장기 이평도 좀 급속도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반발이 당연히 나왔겠죠. 예? 가격 반발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황토 색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주가예요. 주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반발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5일 이평이 20일 이평을 올라서게 됩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죠. 말 그대로 단기 골든 크로스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단기 골든 크로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흐름이 20일선, 60일선 뛰어넘어줍니다. 예? 20일선이 60일선을.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뛰어넘는 순간에 벌써 주가는 밀려 내려와 있어요. 이평선은 20일선은 60일선을 뛰어넘고 있는데 주가는 밀려 있어요. 그리고 60일 이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돌려주지도 못했는데 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단기 골든 크로스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 흐름이 더 강세를 띄워주고 이평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평 기울기를 돌리지 못할 때, 이 이평 기울기를 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건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왔다고 해서 단기 골든 크로스를 중장기 골든 크로스, 엄청난 골든 크로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패턴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총 6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패턴을 보십시오. 자, 점점 속도 빨라질 거예요. 대한항공입니다. 최근 들어선 대한항공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예전에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기서도 기울기가 아직 돌려지지 않는데 이 위에서 흐름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극된 표현으로 속임수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 다 배운 거예요. 앞에 다 배운 내용. 기울기를 돌리지 못하는 흐름, 위에서 주가 흐름이 안 나오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속임수다. 가지를 못한다. 꺾인다. 그러니까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나는 단기로만 대응을 한다. 중장기 추세 정배열을 노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집니다. 수익이 아니라.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어요. 치고 올라가야죠. 치고. 예? 못 치고 가니까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점 뭐다? 아, 그렇구나.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적어놓으십시오. 이거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혹은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떤 기준 잡아야 된다? 장기 이평을 돌리지 못할 경우에 혹은 장기 이평 위에서 주가가 흘러가지 못할 경우에 나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한다. 혹은 단기 매매가 힘들다. 관망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속임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좀 그냥 쉽게 넘어갈 텐데 주봉 기준에서도 놓고 보세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 위에서 너무 짧죠? 네? 120주선 위에서 너무 짧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져버렸어요. 추세 못 돌리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너무 짧아. 그러고 나서 깨져버리죠. 다시 역배열. 급락이에요? 평상시보다 더 폭락이야. 실망 매물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포스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역배열 상태에서 섣부르게 야 이거 말이야 이평선 돌을 끝내 이 기울기를 안 보냐고요. 이평선 무조건 중요하고 다시 써놓으세요. 네? 기울기. 흥분하니까 글씨도 안 써서 기울기. 매일 강조드리는 거 기울기. 기울기가 안 바뀌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장기 추세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쉽다 하면서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손실 다 나시고 정배열이면 수익 난다고 했는데 정배열이 어떻게 오는지도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윤정도 종목이나 줘 이러시고 그럼 되겠냐고요. 지금 계좌가 파란불인데. 예? 그러니까 요거 꼭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은 녹화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줘요? 하는데, 지금 2011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주봉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일봉으로 보여드리면서 막 급격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실 수 있다고 그랬죠. 저걸 왜 못 썼을까 하고. 네? 근데 시세가 이제라는 걸 지금 대한항공 주봉을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세가 이제냐? 왜 이제 시세가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만 기준 잡자는 거예요. 뭐? 정배열로 이제 돌려지잖아요. 이렇게 급격히 움직여주고 여기서 급락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횡보만 나오더라도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죠. 예? 일봉도 아닌 주봉의 120주선의 기울기가 돌려져요. 60주선 벌써 돌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 정배열이라면 정배열. 역배열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으면 정배열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본적 펀더멘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운 거. 안 배운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유가 부분. 10강에서 12강 동안에 배웠다고 그랬죠. 유가 부분에 대한 해석. 그 부분에 대한 종목.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또 하나 뭐 배웠습니까? 수급 배웠잖아요. 수급. 수급에서 대한항공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9% 이상의 매집. 적은 물량 아니에요. 시가총액 따지면은요. 몇 천억을 매집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 우리가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악재, 단기 악재. 주 추세를 변화시킬 수 없는 단기 악재. 기업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12월 8일 날 땅콩해양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 부분이 1등주가 더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더 가버리고 대한항공 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서. 이격을
줄여주고 가는 이 흐름이 너무너무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매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가 땡겨놓고 평균 단가로 밀어버리고 매집은 그대로고 박수 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기준에서 지금 대한항공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의 내용?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종목을 포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캔들 하나만 갖고 힘드셨기 때문에 숨겨왔었죠. 이니셜로 다 했죠. 지금은 캔들 배웠죠. 기본적 분석 간단하게라도 배우셨죠. 수급 배웠죠. 거기에 이평선 배웠죠.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유가 하락 안정 추세에 대해서 그 수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까? 다음 분기에 나오겠죠. 그때까지 그 매집된 세력들의 물량 어떻게 됩니까? 매집을 했으면 주가를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매집이 10% 됐으면요.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 이상을 들어 올려야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 누구 기준이냐고요? 제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회 10개 정도의 수익률 대회 1위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밑법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 빨라서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보시고 기준 잡으십시오. 다시 대한항공 차트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지금 크로스 부분에 있어서 속임수 얘기하다 왜 이게 나왔느냐. 속임수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는 뭐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공행진이었고요. 특별한 펀드멘탈이 없어요. 여기에 기준에서 이걸 치고 올리는 기준에서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급락을 해주면서 하향 안정 추세, 안정적으로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단기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흐름을 줬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60일선은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120일선까지 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는 기준이 올라탔잖아요. 네? 그러면 주봉의 기준이지만 일봉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20 주봉이니까 120개의 캔들을 놓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죠. 이 정도의 급격한 흐름이라면 여기서 돌려줄 수 있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크로스의 속임수 부분, 데드 크로스 부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장기 하락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속임수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이 부분 꼭 다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요. 교육자료 지금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첨삭지도 해드리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